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 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이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탄핵이 같이 고려해야 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인식한다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한 공의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관 탄핵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요. 탄핵 요건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하나가 충분하게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리가 되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 또는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들으면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위헌적 행위를 했느냐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성 시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헌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헌성 있는 부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에 탄핵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데 기소도 안 됐는데 재판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그런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15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탄핵소추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면요, 아주 확정적인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탄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요, 공소장이 첨부가 됐는데 그 공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라 관련인들의 공소장을 첨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도요, 언론 기사와 수사기관의 중간 수사 브리핑 자료를 첨부해서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정종섭,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죠. 탄핵 소추할 때 언론 기사를 주요 자료로 해서 탄핵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법원이 3차례에 걸쳐서 진상규명 관련된 조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관련된 문건 전체가 지금 대법원이 공개해서 공개돼 있고요. 임종원 전 차장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에 대한 공소장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오히려 더 상황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사실은 똑같겠죠. 국회에서 발의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발의의 요건이 대통령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적의원의 3분의 1이면 발의가 됩니다. 즉 100명이면 발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즉 151명이면 의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헌재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를 거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안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요건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요, 헌재로 이 사건이 갔을 때 검사의 역할을 할 국회 측 대리인을 법사위원장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법사위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상규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사법농단은 아예 없었다. 법원은 아무 잘못 없다. 라는 스탠스여서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렇게 의결을 한 것을 부여받아서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방기하기가 어렵다,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요, 탄핵된 판사나 또는 반대로 여상규 위원장이 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절차에서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사건 상황이 진전되고 발전되는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